서울 팔아서 수도권을 매수한다. 수도권을 팔아서 지방을 매수한다.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뭐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약간 디테일을 하나 넣어볼게요. 서울 안 좋은 걸 팔아서 수도권에 조금 좋은 거를 사는 건 어떻겠습니까? 또는 수도권에 안 좋은 걸 팔아서 지방에 좋은 거를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하는 행동일까요? 잘못하는 행동일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의 명쾌한 해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전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서울에 역세권도 아니고 구축인데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팔아서 수도권에 좀 역세권의 대단지, 그러나 신축은 아니고 준신축 정도 되는 거, 뭐 10년에서 한 15년 사이 이런 아파트를 산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일단 세금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비과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둘 중에 어떤 걸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뭐 금방 샀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팔고 뭐 다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선택, 이거는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자, 또 수도권의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거를 팔아서 지방에 새로 생기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이런 것들을 사는 거는 어떻습니까? 자, 이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되면서 또 막 엄청 헷갈리죠. 자,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팔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의 낡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의 새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수도권의 낡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방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의문이 들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런지를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말하는 좋다라는 것은 약 한 5년 또는 7년 정도 두고 봤을 때, 내가 그때 그거를 팔고 이렇게 옮긴 게 참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잘한 선택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잘한 건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실수요가 뭘 선호하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투자자들이 뭘 선호하는지를 보는 것은 덜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실수요예요. 내가 뭘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딘가를 살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서울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수도권에 그래도 좀 쌩쌩한 아파트, 역도 가깝고 뭐 애들 키우기도 좋고 이런 아파트에 사는 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의문이 가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지금 뭐 서울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만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구축도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수도권 뭐 지방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또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또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서울의 구축도 막 올라가고 수도권에 막 나홀로 아파트도 막 올라가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왜 벌어질까요? 그거는 지금이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세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강세장은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같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이 강세장이에요. 그런 강세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요가 실수요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같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투자 수요는 뭐예요?
투자 수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 수요는 내가 가서 편한 데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돈 잘 되는 데를 고르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로 돈 잘 되는 데, 돈 많이 벌 수 있는 데를 고르는 게 아니고 그 돈 많이 될 수 있는 데를 고르는 방법이 뭐냐면 그저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으면은 돈을 잘 버는 줄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낡은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뭐 나홀로 아파트도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뉴스만 모아놓은 매스컴을 한 1년 정도 쭉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그 기사의 전체 분량에서 뭐 조금 단지가 적거나 또는 뭐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사가 도대체 몇 프로쯤 나오나 한번 보세요. 10%도 안 나옵니다. 10%도. 그럼 나머지 90%는 다 뭐냐? 예, 뭐 강남이 어떻게 됐다, 뭐 목동이 어떻게 됐다, 뭐 재건축이 어떻게 됐다, 신규 아파트 단지가 어디가 만들어졌다, 뭐 얼마를 갱신했다, 뭐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예. 그러니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를 해야 돈을 벌 거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몰리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세장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언젠간 약세가 올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보기에 뭐 아주 그냥 틀리지 않는 예측을 한다 그러면 7, 8년 안에는 꼭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오면 그럼 약세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약세장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투자자들은 다 빠져나갔어. 실수요만 남았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데들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인구 구조 변화와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어요. 예. 인구 구조가 변화라고 얘기하면 또 금방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럼 고령 인구가 많아졌잖아. 그러니까는 뭐 고령 인구들은 다 더 뭐 병원 가까운 데 살고 싶어서 서울 살고 싶어 한다고 하던데 뭐 이런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매수에 영향을 주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매수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세력은 30, 40대 기혼자이면서 자녀를 갖고 있는 세력. 이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매수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그 줄어든 사람들이 꼭 사고 싶어 하는데 어디겠습니까? 쾌적하고 좋은 데를 더 선호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낡고 뭐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데보다는 차라리 수도권에 더 쌩쌩한 데들이 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예. 지금 같은 때에 지금 강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강세장에는 또 투자 수요가 다 들어온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동산들의 가격은 어떻겠습니까? 예. 매우 높게 형성돼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해요. 일단 이런 강세장에서는 모든 가격이 어느 정도 거품은 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거품 중에서도 더 많은 거품이 끼는 게 어디겠냐고요. 당연히 투자자들, 실수요자에다가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데들이 당연히 거품이 더 많이 끼겠죠. 그런 것이 장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빠져나가면 네, 당연히 하락 정도는 더 커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 8년 정도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더 많은 상승을 하고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 뇌리를 강하게 확 붙잡고 있는 이런 말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럴 때일수록 물려도 상급지에서 물려야 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런 말이 뇌리를 꽉 잡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렇던데 물려도 상급지에서 물려야 돼. 아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안 오른 게 어딨냔 말이야. 다 올랐는데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다 오른 상황에서 뭐 지방 걸 사란 말이야. 물려도 상급지에서 물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 상급지에서 물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급지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상급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상급지인 거예요. 상급지라는 그 상급지에서 실수요자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들도 다 상급지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 뭐 비싼 아파트, 뭐 재건축이든 하여간 새 아파트든 이런 비싼 아파트를 산다. 예. 물려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 수도권에 지금 새 아파트 같은 경우 수도권에도 15억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샀다. 그래서 물렸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서울에 낡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걸 샀다. 수도권에 소규모 단지의 낡은 아파트 이런 것들을 샀다. 예. 그래도 상급지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새 이렇게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를 보면은 또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 서울권에 이제 오래된 빌라 다 쓰러질까 말까 하는 그런 빌라들, 재개발 구역 지정도 안 됐고 전혀 그럴 가능성도 희박한 것들, 그런 것들도 살려고 막 많이들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싸고 일단 상급지에 있으니까. 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 사서 문제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막 몰려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로 서울 샀는데 문제 되겠어? 서울 샀는데 문제 됩니다. 예,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봐왔어요. 예. 예, 이게 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실수요도 선호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세를 놓기도 힘들고, 예, 아예 진짜 매수 자체가 완전히 끊겨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한 3개월, 5개월 이 정도 견딘다고 하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세월을 5년, 6년, 7년 이렇게 겪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죽어납니다. 예. 물려도 상급지에서 물려야 된다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핵심을 사야 된다는 얘기지, 그 지역 자체가 상급지인 거를 아무거나 사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또 지방도, 그럼 제가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야, 김사부는 지방 되게 강조하더라.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지방도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지방은 더 제한적이에요. 핵심적인 데들이. 근데 지방에서도 원업이 있잖아요. 원업이. 예. 그 지방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들. 이런 데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계속 상급지로 올라가는 것만이 부동산 투자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예. 물론 상급지로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상급지라는 곳으로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상급지 가세요. 예. 상급지 가시는 거 좋은데 스텝을 밟아가면서 가세요. 무리하게 내가 무조건 상급지, 낡은 거라도 상급지라도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산에 맞는 가장 좋은 대상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지, 상급지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